도둑고양이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시가 있는데 요거 어떠셨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목 그대로죠. 그냥 도둑고양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서 쓰신 건데 도둑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지는 그런 네, 그런 이미지, 장면들이 이미지. 나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쓰레기 봉지를 터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가 다 없어지고 한다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나도 자꾸 사라지고 있고 고양이가 나를 훔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고양이 얘기인 줄 알았더니만 고양이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고양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예로부터 꽤 긍정적이지 않은 안 좋죠. 의미로 많이 쓰였던 것 같고 뭐 일본은 좀 예외적인 것 같고 근데 그 이미지가 되게 야생적이라고 해야 되나? 날 것 그대로랄까? 위협적이고 불안감을 준 어떤 존재로서 고양이 이미지가 많이 쓰였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귀여운 고양이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고양이가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를 전반적으로 절바하고 있는 정서 같은 게 약간 그 불안함과 어떤 혼란스러움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사라지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 같았고 근데 현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같고 없어진다. 내가 소비되는 것 같고 내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다움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인가? 낯설지 않잖아요. 낯설진 않죠. 내가 자꾸 나 아니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읽혔어요. 괜찮네. 근데 물론 우리는 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고양이 얘기를 할 거니까 저는 도둑고양이 일단 표현도 조금 그렇고 완전 싫어. 네. 막 훔치고 이런 존재잖아요. 지금 막 길거리에 쓰레기 봉투 다 터뜨리고 그런 이미지이구나.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시도 검은 고양이니까 또 검다라는 표현과 뭔가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적인 이미지가 이렇구나? 좀 슬펐죠. 이분은 고양이를 안 키우시는 걸 수도 있어. 안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치. 보통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 활용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 다른 좋은 시인 선생님의 시집을 읽어봤는데 거기도 고양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고양이들은 이런 도둑 고양이 취급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수명 시인님은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건 아닐까. 되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하는 고양이 이미지를 활용하신 거라. 그래서 도둑고양이라는 표현 안 쓰죠, 요새? 요즘은 안 쓰죠. 다 길고양이. 그치, 길고양이라고 표현을 쓰지. 서울시에서 거기 동물관리과? 동물보호과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문서나 표현을 봐도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은 이제 안 쓰고, 길고양이. 물론, 쓰레기 봉지를 뒤지는, 터트리는 고양이들이 있지만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죠. 하니까 배고파서 하는 거니까요. 걔네들도 뭔가 이거는 고양이 집사로서 너무 치우쳐져 있어. 시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을 먼저 담고 있어. 그리고 혼자 짠하다 막 이런 거 감상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시로 이렇게 넘어가 볼까? 정말 얕다 우리.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이과생이니까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거죠. 저희는 철저한 이과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고양이 시가 제목이 검은 고양이라고 했었고 이거는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표현들, 이미지? 내용들? 내용을 요약하면은 퇴근하는 길에 이제 고양이랑 같이 퇴근을 하는 화자가 있고 일상의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할 때부터 그쵸. 고양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고양이랑 같이 집에 간 다음에 같이 TV도 보고 잠자리도 들고 대신에 아침이 되면 고양이가 사라져서 그래서 혼자 또 열심히 일상을 살다가 또 저녁이 되면 또다시 고양이와 함께 기갓길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다가 근데 이연에서 고양이를 갑자기 던지고 차 밖으로 고양이는 그 뒤에 나타나진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또다시 일상을 살아보니까 자기 시야 안에 고양이의 모습이 또다시 보이는 그런 모습 표현으로 마무리가 돼요. 침침한 눈을 부비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이 내 침침한 시야 안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서 이제 끝이 났죠. 그래서
어땠어요? 여기서 나오는 고양이의 이미지는. 저는 또 매우 단순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처음 딱 읽었을 때 받은 느낌은 그냥 피로감? 아, 피로감. 일상의 피로감. 그래서 밤만 되면 다시 함께 돌아가고 아침이 되면 다시 회복해서 안 보이다가 또 퇴근하고 일상을 살다가 이제 오후쯤 되면서 또 쌓여서 돌아가는 그런 반복적인 삶이 맞네. 아닌가. 나는 맨 처음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그 해석이 더 정말요? 더 뭐랄까 합리적? 시의 합리를 갖다 대고 있어. 안 돼.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직장생활이 됐든 뭔가 일을 하는 그 일상의 마무리가 될 즈음에 떠오르는 거라서 일상에서 놓쳤던 나만의 꿈 같은 게 다시 나타나서 그거를 이제 들고 가는데 이 사람은 그게 피곤한 거야. 나는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놓지 못한 어떤 꿈이 계속 내가 일상을 마무리할 때쯤 애는 떠오르는 거지. 내가 하지 못한 거, 내가 영원히 꿈꾸고 있던 거. 근데 그게 반갑지는 않은 거. 계속 떠오르는데. 그래서 결국 왜냐면 일상 속에서 그걸 구현을 뭔가 못할 테니까 결국 던져버리고 근데 또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 꿈이. 그래서 나는 내가 놓치고 있는 꿈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죠. 느끼는 건 자유니까요. 나랑 또 다르게 해석을 해서 되게 그거 재밌다. 매우 단순한 사람. 왜 단순해? 나 이미지가 딱 그게 되게 그려져. 내가 퇴근할 때쯤 되게 귀엽게. 근데 검은 고양이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팔 건 다음에 축 늘어져가지고. 저는 우루사 생각났어요. 우루사? 딱 이걸 우루사네. 이게 생각이 나서. 되게 직관적으로 딱 이미지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그렇게 읽으니까 또 재밌네. 그렇구나. 재밌어. 재밌네요. 서로 어떻게 느꼈는지 다르니까 느낀 게. 그래요. 또 뭐 여기 이 시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있나요? 나는 그 이연에 차 밖으로 고양이를 던졌다고 하는 표현이 역시 이게 또 거슬리는 거야. 집사로서. 고양이를 던져? 어떻게 차 밖으로 던져? 깜짝 놀래가지고 맨 처음에 씹어다가 멈춰가지고 막 화를 낼 뻔. 고양이 집사라서 그래. 이게 비유인데 이게 고양이 집사니까 발끈하는 포인트가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난 마지막 표현이 좋긴 했는데 침침해진 시야 안에 또다시 침침한 눈을 비비고 있는 고양이라는 이런 표현이 신기하고 그래서 고양이가 결국은 난가? 뭐 이런 생각도 또다시 들고 그래서 제가 그 피로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 피로가 나고 내가 피곤지 그쵸. 요즘은 그러니까. 나와 피로를 구분할 수가 없네. 재밌는 해석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시? 세 번째 시. 드디어 이 시집의 제목과 일치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인 거지. 드디어 시집 제목을 따온 글씨가 나왔는데 고양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죠. 저 이거 세봤어요. 대단해. 19번이나 나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양이가 하나 둘 셋, 뭐가 하나 둘 셋, 고양이 계속 나오는데 정말 고양이가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고 고양이도 많이 나와요. 이미지적으로. 최소 12마리의 고양이가 이런 나오죠. 이과생. 근데 심지어 고양이 비디오 안에 있는 고양이들까지 합치면 몇 마리가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나 이거 상상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고양이 막 이랬는데 확실히 진짜 이미지가 딱 그려지죠. 어떻게 있겠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여러 곳에 앉아있는 고양이들의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되게 재밌고 따스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이 시가. 뒤로 갈수록 그런 따스한 이미지는 아닌 것 그렇죠. 같고. 고양이 비디오를 고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땠어요? 고양이 비디오를 보는 고양이가 고양이로 읽히나요? 아니면? 정말 고양이로 생각이 되냐? 말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 잘못됐어. 다시. 여기서 나오는 고양이들이 뭐를 상징한다고? 비유적으로 쓰였을 테니까 어떤 여기도. 고양이가 뭐를 표현하는 것일지
뒤에 보면 약간 힌트가 나오긴 하거든요. 뭐가 나오죠? 계속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막 모여 있고 고양이들이 고양이를 관람하고 고양이가 또 근데 흉내내고 그러다가 비디오를 끄고 잠들고 싶은데 계속 돌아가는 거죠. 뭔가를 멈추고 싶은 상황인데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비한다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TV 앞에서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우리 얘기라는 생각이 진짜 마지막에 들었고 그래서 좀 섬뜩함이 마지막에는 들었어요. 이 요즘 세상에 우리를 부품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뭔가 우리 의지로 끝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면서 고양이 이미지로 이렇게 포장은 했지만 결국 고양이가 아니었어. 네. 세 편 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 세 편 다 고양이라는 단어와 고양이를 소재로 데려오긴 했지만 작가님이 다른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소비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미지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꼬집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죠. 네, 흉내낸다는 그쵸. 표현도 있고 맞아요. 고양이를 끄고 싶은데 못 끄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맞아. 언급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양이를 끄고 싶다. TV를 끈다라고 안 하고 고양이를 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밌고 또 고양이를 관람하는 고양이들. 맞아. 이런 표현. 그래서 이런 반복되고 약간 점층적으로 강조되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표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가장 심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그 이상시 같은 느낌이 여기서 진짜 확 와닿았다라고 느껴졌었어요. 요 고양이 비디오를 보는 고양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되게 귀엽게 카툰처럼 TV 안에 고양이들이 있고 그거를 바라보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래서 그 이미지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받아들인 인상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는 섬뜩하긴 하지만 이 고양이에 대한 막 앉아있고 모여있고 옹기종기 하는 게 귀여워요. 어쨌든 그 이미지가 되게 만화처럼 주황색 고양이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떠올라가지고 재밌잖아. 이거를 갖다가 까미님은 되게 착하다. 응? 나는 무서웠는데? 나도 무섭게 하고 섬뜩하기도 한데 그 이미지로만 그림을 그린다. 고양이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그림은 그치. 뭔가 포스터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사고 싶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고양이라고 하는 고양이들이 막 모여있는 이 이미지도 그렇고 이게 따뜻함 같은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고양이라고 하는 게 요즘 세상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느낌으로서 많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귀엽고 따뜻하고 그 이미지가 그렇잖아. 요즘은 확실히 그렇죠. 애묘인들도 진짜 많아지고 고양이 영상, 사진 이런 것들 사람들 되게 많이 서로 공유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시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림, 아까 말했던 그 내용적인 거 말고 이런 이미지적인 게 되게 많이 소모가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 일러스트 같은 걸 내가 많이 좋아해서 보거든. 그런 거 별의별 짓을 하는 고양이들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TV 보는 고양이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지. 있겠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데. 진짜 일러스트로 생각하면 너무 생각하면 귀엽다. 따뜻한 색감과. 없다면 누가 그려주면 좋겠다. 소장하게. 들으시면 그려주세요.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그려달라고 해야겠다. 부탁할 사람이 떠올랐어. 그럼 나도 소장. 사실은 이 시를 보면서 뭔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여기저기 끄적여 놨었는데 이게 왜 여기다 적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미지적으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고양이 이 시에서 일단 표면적으로 읽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귀엽고 앙증맞고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이미지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애묘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충족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살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우리는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면 저렇게 뭔가
고양이랑 훈훈하게 지낼 것 같고 되게 위로받을 것 같고 해가지고 키우게 되는 거죠. 시작은 네. 그런 건데 실제로 그 현실은 또 다르죠.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동경하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고 집사들에 대해서 그런 집사의 이미지가 뭐 유튜브든 뭐 방송이든 간에 그 재생되면서 약간 그 이미지로서 존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현실은 훨씬 빡세잖아요. 빡세죠. 정말. 어때요? 고양이랑 같이 사는 거? 일단 해야 할 일이 좀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무리 스스로 잘 자기 관리 잘 하고 뭐 목욕도 자주 안 시켜줘도 되고 뭐 산책냥이가 아니면 산책을 안 시켜줘도 되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양이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 밥 주는 거, 뭐 물 신경 써주는 거, 화장실 청소해주고 털 관리해주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렇죠. 그게 다 매일 해야 되는 매일 것들이야.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목욕을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자주? 아니 그렇게 자주는 안 하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을 맞아, 했었고 나도. 근데 이제는 그렇게 자주는 안 해도 된다는 거를 알죠. 알고 반년에 한 번 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그렇게 자주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뭐 이런 일들을 해줘야 돼요. 뭐 발톱을 깎아준다던가 맞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들여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일단 그거를 초보 집사들은 아니면 고양이 그냥 진짜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그런 이미지로만 접하는 사람들은 상상하기는 좀 힘들죠. 그치.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치즈 목욕하는 날이었어. 어머니께서 고양이 오늘 치즈 목욕 시켜야 된다면서 막 전화 끊어 이러시고 어머니가 치즈를 다 케어해 주시는. 아니야.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런 깜지 목욕을 성공해서 너무 기뻤어. 언제? 여기 새 집에 이사 오고 깜지 목욕을 못했거든. 왜냐면 여기 이 집은 욕조가 있어서 너무 무서운가 보더라고. 그 안에서 이제 안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내 눈높이에 이렇게 하얀 벽이 다 막혀져 있고 처음 오는데 갑자기 들여오면 무서울 것 같은 거지. 엄청 혼비백산하고 도망가서 이제 목욕 못 시키겠구나. 샤워부스가 있는 데로 가기 전까지는 했는데 너무 좀 뭔가 기름이 느껴져가지고 시켜줘야겠다 해서 한번 도전을 했더니 얘가 무서워서 그런지 물을 받아놨어. 물을 받아놨더니 어렵구나. 닿는 게 싫은 거야. 내 발이. 그러니까 둘 발은 위를 잡더라고. 최적의 자세를 취해주는 거야. 까미도 옛날에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몸 훑으면 되니까. 씻으면 되더라고. 맞아. 그래서 최적의 자세를 찾았다. 좋아했지. 역시 세상에 안 좋은 일은 없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편집. 그렇죠. 뭐하다 이건 목욕 편집. 얘기까지 목욕 해주고 얘기. 있는. 고양이를 키울 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간다. 우리가 고양이 얘기하면서 주로 밝은 얘기만 첫 방송 고양이 죽음 얘기부터 지금 했어. 우리 밝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그렇네.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사실은 왜 이런 걱정을 했냐면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라서 이겠죠? 네. 할 수 있지만 키우지 않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아요. 주위에. 네.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면서 고양이 키워야겠어 그런 마음을 먹을까봐 사실은 생각보다 내가 너무 오지랉인가요? 방금 얘기하다 깨달았어. 아니야 해줄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네. 한 번 정도는. 네. 생각보다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시겠죠.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해주시니까요. 집사님들. 같이 살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무게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벌써 3개의 시를 다 우리가 읽어보고 소감을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3시만 얘기하기에는 시집에 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재미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나 좀 인상에 남았던 시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볼까요?